50년대, 60년대 그 즈음에 태어난 많은 세대들은 자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금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임영웅 씨를 보면서 더 멋진 자기 자신을 느끼는 그 팬층은 사실상 덕질을 통해 확장되는 자아의 이 쾌감을 지금 처음 느껴보신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금 인생의 황혼기에 주인공의 자격을 얻게 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스토리캠프에 오신 캠퍼 여러분, 저는 캠장을 맡고 있는 작가 이진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왜 덕질을 하게 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임영웅 씨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검색을 하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임영웅 팬덤에 대한 얘기였어요. 현재 5060 혹은 그 이상의 연령대의 사람들이 불타오르듯이 덕질을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사도 나오고 간증도 나오고 자기 자신들의 수기도 나오고 혹은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썼던 글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면서 기시감과 위화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덕질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임영웅 씨에게 너무나 많은 애정을 느껴서 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풍경은 또 묘하게 익숙하면서도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임영웅을 덕질할 때 우리 어머님들의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지인 중에서 심리학 랩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런 작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하루에 몇 개나 욕망하고 살까?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욕망까지 포함해서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막 1000개가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일상 속의 모든 욕망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 욕망하는 대로 실행하는 건 몇 프로나 될까? 카운팅을 해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직접 세어보신 결론은 평균 2%를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대요. 제가 그 페이퍼를 보면서 되게 슬펐거든요. 그럼 나머지 98%는 뭘까? 해야 되니까 하거나 안 하면 혼나니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어떤 한 순간만큼은 내 욕망대로 살고 있다는 착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볼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가능성보다 삶의 한계를 항상 느끼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볼 때만큼은 내가 마음을 집어넣은 그 인물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조금 더 멋진 무언가, 더 나은 누군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대신 얻게 됩니다. 즉,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창구란 뜻이죠. 그런데 이 심리에 한 가지를 덧붙여보면 덕질의 심리가 어떤 건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뒷차의 운전자가 여러분 차의 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저 사람의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았잖아, 이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저 자식이 나를 받았잖아,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운전하는 동안 여러분의 차를 여러분 자신의 확장으로 느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아이돌 팀이나 여러분이 즐겨 듣는 음악의 플레이리스트를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 친구가 별로라고 평가를 해도 여러분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욕먹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렇게 인간은 나의 자아를 끝없이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치면 덕질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어떤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멋지고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은 나를 대신해서 무대에서 빛나주는 나의 확장인 것이죠. 실제로 덕질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무대 위에 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내 삶의 확장판인 무언가, 내가 되고자 했던 무언가, 나를 조금 더 멋진 존재로 끌어올려줄 누군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를 보시면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런 욕망을 표현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 사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과거로 가볼까요? 50년대, 60년대 그 즈음에 태어난 많은 세대들은 자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금지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개인의 욕망은 보통은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평가를 받기 마련이었고, 회사에서도 가족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훨씬 더 옳고 맞는 것이다 라는 맥락 속에서 살았던 세대였잖아요.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을 가만히 해부해보면 전형적으로 주인공성을 빼앗고 엑스트라가 되도록 만드는 삶이었어요.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원하지 않고 해야 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삶이 그분들의 삶의 90%였기 때문이죠. 평생을 엑스트라로 살아오다가 결국 내가 엑스트라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가장 심각할까요? 바로 내 자아를 확장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아를 투영하게 됩니다.
자신은 무언가를 못했으니까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아이를 독자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고 내 자아의 확장판으로 보는 수많은 윗세대 부모들이 이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를 살았던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온통 마음을 쏟아서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좋아해본 경험을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임영웅 씨를 좋아하고 임영웅 씨를 보면서 더 멋진 자기 자신을 느끼는 그 팬층은 사실상 덕질을 통해 확장되는 자아의 이 쾌감을 지금 처음 느껴보신 것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 안에 욕망이 생겼습니다. 다시금 인생의 황혼기에 주인공의 자격을 얻게 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불타는 장작을 여러 개 모아놨을 때 더 크고 오래가는 불이 되는 것처럼 덕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 영화 아바타 보시면 아바타에 나오는 그 부족이 모두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여서 이렇게 어떤 의식을 치르는 장면을 보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고향감이나 연대감이라는 것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공통의 고통? 공통의 경험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모두가 한 명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조금 더 보상받고 나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붙어있는 불에 풀무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덕질의 세계에서 얘기하다 보면 아니 그러면 다른 트로트 아티스트들도 분명히 많은데 왜 저분들은 유독 임영웅이라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에 대한 것도 궁금할 수 있겠죠. 사실 임영웅 씨의 서사를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형적인 개천용 서사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서사. 이 부분이 5060 세대의 어떤 부분에 불을 지폈는가에 대한 것도 저에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사실 만화 주인공이나 영화 주인공뿐 아니라 실제로 현실 세계의 아이돌, 아티스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에는 몇 가지 심리적인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바로 공감의 메커니즘과 동경의 메커니즘이에요. 주인공을 만들 때에도 초보 작가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멋있는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해서 멋지고 매력적이고 강하고 뭔가 동경할 만한 요소만으로 주인공을 만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잠깐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매력이 금방 끝나거든요. 그럴 때 숙련된 작가들은 공감 갈 만한 요소를 더 해줍니다. 나처럼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나처럼 어떤 부분이 비어있구나.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매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동일시가 빨리 일어납니다.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전면에서 많이 노출하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사실은 평생의 금수저보다 흑수저에 가까웠던 삶을 살았던 우리 윗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 갈 수 있는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누가 봐도 빛나잖아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동경의 마음을 자아내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윗세대는 아주 힘든 삶 속에서 부모를 복양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뤄냈던 임영웅 씨의 서사가 공감 갈 만한 요소와 동경의 요소를 모두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던 게 아닐까. 사실은 과거에는 덕질을 한다는 표현이 소수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저는 이제는 덕질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지는 세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모든 세상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 속에서 몇 안 되는 이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의 삶은 나이를 먹고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한계 속에 갇혀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매번 재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주체적인 주인공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물론 가장 멋진 일은 나 스스로가 내 욕망을 재점화시켜서 주인공의 자리를 되찾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 무언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내 자아를 확장시키는 소위 덕질의 경험을 해보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단련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연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온통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발견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